흐이, 휘, 낭, 요라. 발음 안 되죠, 여러분들은? 자, 흐이, 휘. 여러분들은 히밖에 안 돼. 왜 히밖에 안 돼? 이거는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의 그러잖아요. 의. 거기다가 이것만 붙이면은 흐이 되잖아요. 예, 현대인들이 갈수록 발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오후반에 지금 요새 훈민정음 하는데 거기 보면 순경은 비읍, 순경은 뭐 시옷 이런 건 아예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발음 속에는 어딘가 남아있을 텐데 아예 없고 이것도 분명히 흐이하고 의는 발음을 하면서 경상도 사람 아닌 이상은 다 발음해요. 그죠? 근데 서울 사람까지도 안 해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작가나 구희서 할 때 아예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름을. 네. 흐이하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서는 영흐이, 영의야, 복흐이야, 네. 네. 영의야, 복흐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그냥 영희야, 복희야 전부 다 히히가 돼버려가지고 참 그래요. 이게 서울 사투리라고 표현해야 될런지 경상도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 전라도도 그렇죠. 발음 못하죠. 전라도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충청남도 서체 원래 가장 발음 정확하게 많이 하는 게 예산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표준 말을 제정을 할 때 예산 말을 가지고 쓸까라고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서울에 도읍지다 보니까 그냥 서울말을 표준말로 삼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서울에서 보면 또 서울말 가운데 하나가 혹시 여기 석건이라는 말 아시는 분 있나요? 물건들 뭐 막 살 때 무슨 석건 아시는 거 있죠? 석건. 저도 하죠.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더니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따져봤더니 경상도 말에 왜 저런 문디 자식 같은 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문디라는 말 되게 듣기 싫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좋은 말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갖다 어거지로 갖다 쓰느냐. 그건 문동이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이 글 배우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려서 저 얘기를 하는데 석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여러 가지 서물이라라고 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다 표현할 때 이 서에서 그 다음에 이것저것이라는 말이 아마 섞여져 가지고 우리말로 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석건 무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가 나 희자 발음 나오다가 그나 자 연시매체하니 그래서 연 하면은 세월이라라는 뜻. 지금 몇 년이라는 뜻도 쓰이죠. 우리가 세월 그러면 보통 지금은 요걸로 쓰죠. 연월 그러면은 1년 뭐 몇 달 뭐 이 개념으로 쓰는데 세월 그러면은 이게 쌓인 걸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이유가 있죠. 원래 연월이나 실은 세월이나 원래 같은 말인데 이 해에 따라서 우리가 다 연대순으로 보자면 맨 위가 우리가 요순시대 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제가 되고 이때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은나라가 그 다음에 주나라가 연입니다. 보통 연사 세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자가 그 춘추를 쓰시면서 공자가 이제 위도 없으셨고 그때는 아직도 어쨌든 주나라의 천자가 뭐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인 책력은 아직 통일되지가 못합니다. 어쨌든 주나라 거에서 쓰다가 나중에 전국시대 들어가면 막 또 이게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쓰면서 전체적으로 연호도 통일하죠. 연호, 도량형 등등을 다 통일을 합니다. 원래 이제 황제국이다. 천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율도량형 통일이죠. 책략하고 쭉 도량형을 통일하는데 주나라 때 연을 이렇게 썼었고 그래서 주나라의 연호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호라고 할 때. 그래서 주나라의 연호법에 따라서 공자가 1년을 언제로 두느냐 하면은 자월세수법이라 그랬죠. 음력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자 주나라는 이제 양기운이 막 시작하는 요때를 바로 1년의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월세수법입니다. 자월을
1년에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자월세수 이렇게 되죠. 천점 정도 공부하면 이런 말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애들 공부하듯이 그냥 하늘탄 따지가 아니라 뜻글자 자체이기 때문에 뜻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월세수법이 되니까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11월을 그죠? 1년에 처음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축월세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월세수법이 있습니다. 1년 12달을 지지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양기운이 막 생길 때를 이 1년의 시작으로 삼자. 그 다음에 은나라 때 같은 경우는 축월세수법. 여기 이제 은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축월세수법인데요. 음력 12월 달. 야, 너무 춥다. 조금 그래도 양기운이 밑에서 좀 나올 때 이걸 이제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이미 공부는 다 하신 겁니다. 지뢰 보궐이 되죠. 축월이다 그러면 이것이 2개가 나온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인월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땅속이 완전히 양기운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이제 인월세수법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며칠이 얼마 있으면은 이제 새해라라고 하는 설날이라고 하는 바로 정월입니다. 1년을 바르게 시작하자 그래서 1월이라 하지 않고 셀 때는 1월이라고 하지만은 통상 우리가 이 세속에서 쓸 때는 그냥 정월 개념이죠. 바르게 시작하라라고 해서 정월이죠. 문도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드나드는 문을 정문 그러죠. 이 문을 드나들면서 어떻게 알아? 바르게 그죠? 바르게 나갔다가 바르게 들어와라 라는 의미에서 정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너무 추웠기 때문에 공자가 그래서 공자 당시에도 자월세수법을 쓰는 주나라 역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자가 뭐 위가 있어서 내가 천자가 되어서 아니면 뭐가 돼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추를 쓸 때는 그대로 썼지만은 논어에 뭐라고 나오자면은 그 제자였던 안현이 위방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중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인월세수법 다시 말해서 하나라의 역법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위가 없어서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후에 한나라가 들어서고 하면서 바로 뭘 쓴다? 바로 인월세수법을 써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워낙이나 폭넓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은 홍범 같은 경우 우리 오후반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무왕이 임금이 된 지 13년 만에 12호 3제예라고 하죠. 12호 3사야. 그때는 은나라 바로 말기니까 그죠? 그래서 사자를 이렇게 쓰고 어떤 경우는 제를 쓰고 뭐 이렇게 등등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하라고 하는 그 의문서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 어쨌든 옛날에 이렇게 썼더라라고 해갖고 다시 말해서 하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조금씩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름은 아니죠. 하나라는 새라고 했고 은나라는 사라고 했고 주나라는 연이라 그랬고 당우에는 제라고 했다. 당우가 누구예요? 당우가 누구예요? 다 공부했죠. 앞에서 유도당이라 그랬죠. 유씨는 누구? 순임금. 도당씨는 요임금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 운을 맞추기 위해서 우순을 먼저 썼죠. 유도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우지제에 옛날 같으면은 요임금 순임금 시절에라고 할 때 당우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당우 시기에는 제라고 했다라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뭐라고 하냐면은 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새라는 말을 취했느냐 하면은 성일차라 이렇게 했습니다. 별이 1차 우리가 12차가 되는 거죠. 별에 이렇게 운행이 어느 때에 몇 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세차 유세차 모년모일에라고 할 때 이제 쓰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언제 들어서 지금이 무슨 해다 이렇게 쓸 때 그래서 별자리가 1차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한차 1차가 아니라 한차 들었을 때를 센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새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은 걸음보자 들어가 있죠. 걸음보자에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술월이 들어가 있죠.
이거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음력 9월이라 그랬습니다. 음력 9월이 되고 그 다음 10월부터는 음이니까 실제적으로 1년이 끝나는 때가 바로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한 해를 걸어 넘긴다. 바로 술월이 지나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농사가 다 끝나고 다 걷어서 저장해 두기 때문에 더 이상 그저 없이 그냥 한 해가 그래서 지나갔다. 그래서 술자에다 걸음보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난다 해서 세차를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 사라고 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시가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번 끝난다라는 데다가 맞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의 사, 그 옆에 있는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으로 가득 찬 달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월이라고 하고 건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서 제사다. 왜냐하면 1년 마무리할 때도 납제사를 하면서 이제 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납제사를 드리면서 1년 사시가 완전히 이뤄서 맞춰졌다라는 의미에서 사 개념입니다. 그 음력 12월 달에 돼서 지금 보면은 이거 음력 12월이죠. 역시 은나라 때 12월 추월세수법을 쓰니까 그죠? 그래서 1년의 제사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 납제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는 때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나라에서 쓰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시 곡식이 한번 익은 것에서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연자에 보면은 거기에 어기어질 천자에서 걸어 넘긴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바퀴 삥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이 곡식이 이때는 주로 곡식이 한번 익는다 해서 하여튼 취해서 1년에 한 번씩 익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취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실른다라고 하는 제자는 물건이 마치면 그죠? 만물이 한번 다 마치면 또 다시 갱자로 읽어야 되죠.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세차 내지는 그러니까 때 내지는 바로 물건이 있거나 또는 마치고 종시하는 이치에서 취한 것으로 이렇게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까 그 새라고 하는 것처럼 어기어질 천자, 역시 걸어서 넘긴다라고 하는 것, 한 바퀴 삥 돌아서 없어지네. 삥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요 관계에서 한쪽만 떼어가지고 그죠? 만물이 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연호는 우리 어때요? 우리 연호 뭘로 써요?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저기 서구화가 됐는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연 뭘로 써요? 서기로 쓰죠. 서기가 뭐예요? 서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원이래요. 어떤 놈의 기원이에요? 막말을 할 수밖에. 어떤 놈의 기원이에요? 그 원년을 별위로 삼는다는데 어떤 누구를? 예수. 한자로 우리가 BC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Before Christ잖아요. 그죠? 예수 탄생 전 이렇게 돼요. 이거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자기가 다 갖다 버려놓고서는 세계가 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먼저 선제하잖아요. 연호 이렇게 우리 쓰겠다. 이런 방식으로. Before Christ예요. 그죠? AD 그러면 그 이후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중국에서 쓰는 거 보면 얘네들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얘네들은 전 개념으로 이렇게 쓰긴 쓴다마는 요거 자체가 얼마만큼 복속되어 있는지 알겠죠? 예수 이미 전에 우리 공자 탄생은 얼만데요? 기원전 552년인가요? 요 시기인데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우리가 뭘로 따져? 그럼 공기 몇 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열받거든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예수 탄생 어쩌고 저쩌고 하니 거기는 그래서 뭘로 따져요? 불기 뭘로 얼마 나오죠? 이 조선족들, 동이족들은 더 열받아요. 그래서 뭘로 쓴다? 단기 몇 년 이렇게 쓰죠. 이게 맞죠? 갑자기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단기 몇 년이라 하든가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우리 전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산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잘 보시고 살고 있죠. 그죠? 늘 머리맡에다 두고. 얼마나 끔찍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조상들이 남겨둔 건 어떻게 돼요? 전부 다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한 것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글자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저걸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이렇게 나오고, 급기야는 저거는 무슨 문자다? 중국 문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세종임금이 나란 말씀이 중국 문자와 달아 할 때, 나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그죠? 걔네들이 그 문자에 발음하는 것, 요거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요걸 잘 읽기 위해서 그 소리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자, 어쨌든 연호라고 하는 데서 한번 잘 살펴보실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 이게 그 승질내서만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치 쫙 따져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그러니까 공부가 웬만큼 되지 않으면 어렵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고치려고 해도 반발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자, 시라고 하는 것은 화살시가 되고, 글자를 보면은 화살이 실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 모습이죠. 화살이다 그러면은 화살대가 있고 그때 끝에 뾰족한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시위에다가 대고서는 이렇게 그 느리는 모습을 아마 딴 그 글씨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잘못 놓치면 어떻게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여기다 딱 잘 고누어야 되는데 어긋나면 어떻게 돼? 빠져나가면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자가 되고, 여기 그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자를 쓴 것은 뭐냐면은 그죠? 안다라는 뜻인데, 뭘 알아야 된다? 화살이 뭘 하듯이? 아는 건 뭐가 하는 것이다? 관역을 적중하듯이죠. 적중 개념입니다. 적중. 관역적자가 되는 거죠. 관역 한가운데를 딱 맞추듯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이 되는 이 이치. 그죠? 본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본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표현했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천하지 천하의 대본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가장 큰 근본이라. 우리가 공부해서 어디까지를 알아야 되냐면 근본의 이 원류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이게 군자의 바로 지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 중용에서 또 대학에서 뭐라면 유사오 군자라 그랬죠. 활을 쏘는 것은 바로 군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군자와 같다. 왜? 활을 쏘는 것은 몸 신자에다 헤아릴 존자죠. 자기 몸을 잘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저 이 불의한 짓을 하지 않은가, 불인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 박학지, 신문지 해가면서 그저 이 근본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양매자라고 하는 것, 그죠? 늘 여기서 글자는 만물의 그 모든 인이다 그러면 만물 물자죠. 만물을 대표하는 게 인이죠. 모든 만물은 근본이 되는 뭐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서 나온 것이 되고, 그 땅에 만물의 어머니가 바로 대지가 되고, 거기 그 947번째 글자에서는 풀초자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풀초자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풀초 개념보다도 실은 뭐냐면 이게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에서 나온다? 어머니에게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 바다해자라고 하는 글자는 그죠? 매양, 그래서 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 물이 바로 만물의 뭐가 된다? 모태가 된다 이렇게 보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활수요라고 해서 그 황하문명의 가장 기본 철학이라는 게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는 일활수요입니다.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산자에다가 그 다음에 새 추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 높을 추자가 되는 거죠.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새도 울고 넘는 박달재. 그래서 아주 높다라 얼마나 높길래 그죠? 새도 그 밑에서 그죠?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가는데 빨리 가라고 사람이
재촉한다라는 의미로 썼네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가라라는 의미에서 쓴 글자고, 그 다음에 흐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복희씨에 보통 흐이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복희씨의 흐인데, 복희씨를 그 포이씨, 복희씨라고도 쓰고 또는 포이씨라고도 씁니다. 포이씨라고도 쓰고, 저 흐이자를 또 뭐라고도 쓰냐면 앞에 있는 그 소우자를 써서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은 복희씨라고 하는 분은 자 이제 그 하늘의 이치를 두루두루 살피고 땅의 이치도 살펴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팔괘를 만들었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팔괘를 만들고 해서 이 팔괘를 합쳐서 1년 12대의 그 책력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농사 때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건 뭐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그죠? 희생을 취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복자는 또는 포라고도 표현하는데 포는 푸죽간, 그죠? 푸죽간의 그 의미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그저 이렇게 잘 손질하고 요리해서 산 것은 산대로 그대로 올리고 해서 이제 그 하늘의 제사를 본격적으로 지내기 시작한 분이라 그래서 복희씨 또는 포희씨라고도 표현했고요. 그 복희씨의 아마도 후손일 겁니다. 그 복희씨의 후손이었던 바로 희씨와 화씨가 노임금의 명을 받아서 하늘에서 저 돌아가는 저 해의 이 운행을 보면서 바로 1년 366일 그 다음에 12달 개념을 이렇게 성립시켜 놓은 분이죠. 그래서 희씨와 화씨 중에서 두 분을 대표한 바로 희와 화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빛날 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우리가 보통 군사군인데 운행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쟁을 나가거나 그러면은 앞에 전차 부대가 먼저 쓰는 거죠. 전차 부대가 먼저 빙 둘러싸고서는 이렇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전차라고 하는 것은 수레 바퀴를 달고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운행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죠. 해와 달의 그 운행을 바로 표현하는 말이 되고 그 해와 달이 빙글빙글 돌면서 빛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난다라는 의미. 군사군에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수레라고 하는 것은 수레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퀴가 달려 있는 거죠. 바퀴를 갖고 또 양쪽에 기본적인 두 바퀴를 가지고 또 해와 달 개념으로도 봐도 되고 그냥 바퀴 하나를 가지고 일정 궤도를 도는 거죠. 수레라고 하는 것도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해와 달도 해와 달의 길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덮을멱이라고 하는 그 일정 공간을 계속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고 일정 공간을 바로 움직이면서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해기 때문에 빛날 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랑이라라고 하는 것, 밝을 랑자가 되는 거죠. 좋을 양자입니다. 왜 좋으냐? 어두운 밤에 뭐가 있어서? 달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조금 짤막하게 쓰려면 이렇게 줄여서도 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가 있어서 빛나고 밤에서는 달이 있어서 좋고 밝을 랑자. 그 다음에 빛날요라고 하는 것은 새가 적이라고 하는 건데 새가 이제 날갯짓 하면서 쭉 날듯이 해가 날아서 오르는 때가 언제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이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들어와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나는 때, 해가 난다. 새가 나는 때, 그러니까 환하게 빛나는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기현활하고 회백환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선기가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고라고 하는 것은 선기옥형으로 하늘을 관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지금 표현했느냐면은 이게 북두칠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이 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도 북두칠성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때가 지금이 무슨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자루별이 저녁 때쯤 되면은 북두칠성의 자루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느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지금이 음력으로 12월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녁 때쯤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지금 매돌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기현활이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선기 옥형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잰다라고 하는 그 뜻 이전에 바로 선기라고 하는 북두칠성이 바로 하늘에서 매달려서 돌면서 그죠? 이 땅에는 뭐가 생기더라? 밝고 어두움이 쭉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북두칠성에 7개의 별이 있죠. 7개의 별이 있는데 바로 국자 부분의 맨 첫 번째를 보통 추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 여기다 천자를 붙여서 천추성이라고도 하고 추성이라고도 합니다. 추하면 지도리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딱 핵심이 되는 것이 되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별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광성이죠. 그 다음에 그 북두칠성의 이 바가지의 바닥이 바로 뭐냐면은 선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성과 기성 또는 천선성 또는 천기성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얘네들이 쭉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모습을 요 밑에 있는 북두칠성의 바가지의 밑 바닥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천선성과 천기성. 그 다음에 자루가 막 시작하는 것, 바로 권도를 행하는 바로 자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권성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루별의 본격적인 자루 시작이 바로 옥형성이라고. 그래서 그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그 기구 이름을 선기 옥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있는 6번째 요 자리가 바로 계양성. 그 다음에 반짝반짝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요광성이라 이렇게 흔들릴 요자죠. 계속 빛나는 거 좀 반짝반짝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바로 요광성. 참조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북두칠성이다 별이다 그러면 별자리도 전부 다 뭘로 다 바뀌었느냐면은 우리 전통적인 게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서구별자리로 돼 있죠. 서구별자리로서 어렸을 때부터 내내 그냥 별자리와 관련된 무슨 전설? 서양의 전설들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것만 익혔어요. 그냥 같이 읽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거 보려니까 우리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건 저 서쪽 나라가 되고 우리 동쪽 나라에 있는 하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내내 이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하늘을 별을 보고 서구 하늘 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하고 다른 것도 하늘의 별자리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각항저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 규류유며 필자삼 해가면서 자성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때는 요것도 아니다. 뿔각자를 썼던가요? 이런 식의 이런 별자리들이 있는데 한자는 어렵죠. 발음은 어떤 경우는 또 같죠. 그러니까 아마 천문학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하늘을 관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우리 별자리 이렇게 나오죠. 우리 별자리 그다음에 등등등등 책들을 조금 내고 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발음도 같고 요즘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자니 한문 공부는 안 하고 하니까 규류 유묘 필자사함에서 위성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무슨 별이더라? 또 위자 하나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무슨 밥통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혹시 시간 되면은 그 우리 별자리 관련한 그 책도 한번 읽어 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옛날에 누구죠? 칠정산 내외편 쓴 아니 장영실 말고 그 누구냐 그 이순지의 그 칠정산 내외편 등등 이거 왜냐면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는 거니까 이런 책도 일부 이제 번역돼서 나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내 땅에 이런저런 문화를 알려면 한문을 모르면은 한문도 그냥 한문이 아니라 깊숙이까지 기본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이제 풀어서 해주는 것이 원래 공부한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 자체가 이제 거의 단절돼 있으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기라고 할 때 보면 선자는 자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니까 구슬 옥자로 표현했죠. 그 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돈다라는 의미에서 돌 선자를 이렇게 표현했고 발족자의 개념이죠. 두루 사방방자의 방에다가
두루두루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발족자의 개념에서 발바닥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축인지 거의 요동하는 기미가 여기는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닥에서. 그래서 거의 기자로 해서 기미한다라고 하는 기자로 이렇게 쓴 글자고요. 그 다음에 매달릴 현자는 밑에 마음 심자 없어도 되는 글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면은 고을 현자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매달 현 그러는데 굳이 마음 심자 없어도 됩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남방화니까 눈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역의 괴상에서 후천 8개 방위도에서 남쪽을 남방 이화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화가 되고 그래서 남쪽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자라고 하는 건 여기 구석진 곳, 요 밑에 있는 곳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이렇게 되면서 이어질 개자죠. 계속 고을들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뭘 기본으로 해서 남쪽을 바라보고 배산 임수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배산 임수 기본적으로 남향을 해서 모든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남향을 해서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음심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음심이죠. 남방 이화도 마음을 마음 속을 표현하는 겁니다. 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심자 써도 그만 아니구만.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역시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확의 그 괴명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죠? 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괴라고 하는 데서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이다라고 하는 것은 빙글빙글 돌 알자인데요. 글자 그냥 그대로 두면은 두녀 위실벽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두성이 되는 거죠. 하늘의 그 표준이 되는 두성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아침 조자나 있었을 때 옆에 있는 글자들이 이게 뭐냐면은 하루 해가 지금 현재 떴죠. 그러면 어제는 갔고 그다음에 내일이 다시 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직도 10의 이치 모르시는 분은 없죠. 10은 기본적으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해의 운행을 뭘로 표현하냐면 10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해의 기본적인 운행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운행을 뭘로 나타난다? 10으로 나타나고, 해가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달이 이 속에서 몇 번 차고 진다? 12번. 그래서 천간이죠. 하늘을 나타낼 때 가물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10간으로 표현하고, 땅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로? 그죠? 12가 되죠. 자연적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되고, 지자도 뭐가 되면 하늘이 이렇게, 그죠? 1부터 10까지 쫙 펼쳐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형이 생기는 거죠. 형체. 그래서 형체가 있어야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하늘을 잡을 수 있어요. 하늘의 기운을.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천간이고 왜 옛날에는 물어도 못 봤죠. 도대체가 어떻게 하늘을 열로 표현하고 땅을 열둘로 표현할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면 이것처럼 쉬운 거 없는데, 이건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명해 줄만 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봄 하는 동안에 이걸 도형으로 표현해주면 이 모양이잖아요. 그죠? 해가 뜨고 지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햇볕을 받아서 만물이 생하고 자라고, 가을이면 거두어서 겨울이면은 갈무리에 두고,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게 10이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달이 1년이 돌아가는 동안에 달이 12번 차고 지더라.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로 표현했고,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그 글자의 모양이 그대로 자연의 생장, 수장의 이치를 그대로 담고 있죠. 글자 자체가.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면 얼마나 무진박지한 것들을, 그냥 무궁무진한 것들을 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머리 훈련도 잘 되고. 그래서 현알이라고 할 때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두루 돌아가는 바로 그러니까 북극성 개념으로도 표현하면 되겠죠. 돌아가는 그 하늘의 운행 체계를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자라고 하는 거, 금음회자의 회. 이제 제가 또 초기에 공부할 때 도대체가 이 글자만 보면은, 아니, 해가 항상 있는데, 항상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에는 저 유럽의 백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한다? 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글자를 만드는데 다
누차 강조하지만은 보이지 않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죠? 항상 사람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인 걸 가지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저 하늘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내 눈으로 현재 보이는 건 밤하늘을 어떻게 봤다? 밤하늘을 우주를 어떻게 봤다? 홍황이라 봤잖아요. 홍황. 그죠? 우주를 봤더니 우주를 낮에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파란 하늘 아니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태양 외에는. 그런데 그 우주는 뭘로 보냐면 밤하늘을 보는 겁니다. 밤하늘에 그 어떤 맑은 날 별빛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많아요. 지금은 우리 그 별빛 거의 못 보죠. 자, 시골에 그야말로 깜깜 시골에나 가야 하늘에 별이 정말 먼지같이 많다는 거 알 겁니다. 보신 적 있나요? 도해지에서 사는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끔 정말 어렸을 때는 오지를 한번 가보는 게 괜찮아요. 정말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그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은 홍수가 난 것처럼. 그죠? 큰 물이 져서 온통 물바다가 되면 다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래, 큰 물 진 것처럼.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살죠. 그야말로 깜깜한 땅바닥에 뭐만 다이아몬드들만, 돌멩이만, 그죠? 차돌만 반짝반짝 하니까 뭐다? 황무지라 이렇게 보인 거죠. 바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서는 안 가본 곳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한다. 상상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제가 악한지를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이른바 지옥을 묘사하는 것들. 누가 가봤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할 수 있는 모든 악성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는 게 지옥인 것 같아요. 저기 절 중에 어느 교회를 가보면 맨날 그 소리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절집을 가보면은, 거기가 어디였더라? 가봤더니 벽에 새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벽화 하나 쫙 그렸는데, 지옥을 지금 그려놨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있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던 거. 그 시왕전에 모셔진 5번째 그 대왕이 무슨 대왕이라 그랬죠? 에이, 기본을 알아. 기본인데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뭘 심판하느냐?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그 어디가 명부전에 지장보살을 여러분 혹시 절에 가신다 내가 이제 불교 부처를 믿는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지장보살을 좋아하셔야 돼요. 지장보살한테 백만 잘 쓰면 어디를 안 간다? 지옥을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에 보면 시황전이 있죠. 가운데 머리가 녹색 모자 쓰신 분. 녹색 모자 쓰신 분인데 이분이 지장보살이 되고 지장보살 양옆으로 10명의 대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좌양우음에서 이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1, 3, 5, 7, 9 대왕이 있고 이쪽에는 뭐예요? 2, 4, 6, 8, 10대왕. 그죠? 열이니까 이제 시왕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읍자 없어지고 거기 이제 요 앞에 가서 죽은 내가 죽었다. 영혼이 여기 가서 고하죠. 네 죄를 다 뭐해라 뱉어놔라 이렇게 표현하죠. 죄 뱉고 싶어요? 그리고 또 좋은 말 했다고 또 거짓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 순간 그럴까봐 옆에다 뭐가 있느냐 이쪽인지 뭐가 있던가요? 거울이 하나 있죠? 그걸 업경대라 그럽니다. 네가 평생토록 해온 일들 만약에 내가 거짓말했다 여기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한 거 빼놨다 바로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네가 이 죄를 딱 구하면 양쪽에 있는 뭐예요? 문인들이 두 개 있어서 뭐예요? 쫙 씁니다. 네가 그동안 지은 죄들 쫙 써가지고 이게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종이가 무거워지죠. 죄가 무겁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하려면 절도 돈 벌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을 교회는 맨날 일요일마다 이 연못돈 주고 뭐 하는데 절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마다 한 번씩 와서 제사를 지내면은 너희 죄를 좀 사해 주겠죠. 언제마다 한 번씩. 그래 7일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초 7일 돌아가시고 이제 쭉 죄 다 지내거나 다시 초 7일. 그다음에 2 7일, 3 7일, 4 7일, 5 7일, 6 7일, 7 7일이 뭐가 돼요? 7 7에 49제입니다. 이거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황하문명 만나면서 주역 이치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7일 내복이라 그래서 7번 이렇게 바뀌면 다시 환생되어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환생되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안 가고 저 천당으로 간다. 여기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한 번, 그리고 3년 돼서 땡 하겠죠. 그게 이름하여서 이 절이 이쪽 사회로 들어오면서 황화문명권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뭐냐면 3년상이 이런 방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럼 유학의 도가 있었겠죠. 이거는 깨끗하게 없어지고 절하고 그 다음에 이 주역하고 묘하게 결합된 방식이 지금 남아서 마치 원래 우리의 이 저기 장례 문화인 양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막 49제 지냈느냐? 내가 절도 안 다니는데 제가 49제를 왜 지냅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이제 조선 방식은 뭔지요? 유교 방식은 뭔지요? 알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놓친 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니에요. 그죠? 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양매장. 요 글자는 그래서 해가 항상 해가 있다라는 얘기는 달이 지금 안 보이니까 달은 언제 볼 수 있어요? 밤이면 볼 수 있죠. 그런데 밤에 지금 달이 없어요. 어디 갔는데? 달이 어디 갔는데요? 달은 어디 갔어요? 한낮에 저 해 만나러 간 거예요. 없어요. 자, 우리가 달이라는 것이, 자, 달도 동쪽에서 뜨죠? 자, 보름때. 보름때는 정확하게 정동방에서 뜨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얼마냐면 30분씩인가요? 나 정확한 시간 모르겠다. 한 30분씩인가 매일매일 늦게 뜹니다. 그죠? 점점 늦게 뜨다가 거의 금음달쯤 되면 언제 뜨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결석한다, 이지러질 휴자다 이거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도로 다 잊어버리셨나요? 휴라고 할 때 휴자는 서방태하고 칠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는 남방 이화 해가지고 이게 구리라고 그랬죠. 이거 숫자 이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7하고 9 더하기는 할 줄 알죠. 16. 여기서 점점 깎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6일 이후로는 점점 달이 깎인다 이 소리입니다. 휴가 그래서 음력으로 대략 16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재생백 할 때. 그래서 16일, 17일 달을 바로 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보이죠? 그러니까 15일 지나서 조금씩 우리가 늦게 뜨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저 밤 늦게 이렇게 뜨니까 점차 줄어들수록 우리한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깎이는 거고 언제 때 되면 우리 결석계네요, 휴직계네요. 휴직할 땐 이거 안 쓰죠. 아예 쉰다라고 쓰고 우리가 오늘 선생님 내일 결석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내일은 며칠 결석해야 되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그럴 땐 뭘 쓰냐면은 요걸 쓰죠. 글자 잘 보라고 그랬죠. 나도자죠. 나도자 밑에다가 매산자죠. 그러니까 자, 이 새벽녘쯤에 떴다가 자, 요렇게 한낮에 요렇게 떠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쾌자인데요. 쾌도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제가 주역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괴상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태천, 쾌괴, 양이 밑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남아있는 거, 달빛 요만큼 남아있는 것까지 다 깎아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제, 미결, 기결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달 조금 남은 것도 이제 완전히 언제 된다? 점점 늦게 떠서 해하고 같이 떠가지고 같이 져요. 그럼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매양매자에 날일자에다가 요 글자 쓴 것은 뭐냐? 달이 맨날 누구하고만 논다? 지금 해하고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달이 어두운 밤에 나타나 줘야 되는데 맨날 지금 요때는 뭐냐면 해하고만 같이 노니까 이때가 바로 언제다? 금음이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뭘로서 표현한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안 봤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그건 뭐다?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느 쪽으로 이거 다 판별 가죠. 그거 아직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직 미진하구나 해서 더욱더 뭐 해야 된다? 예, 용맹정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여유로우니까 이제 천천히 하죠, 뭐.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사은절구